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어, 방금 CCTV 속 저희 집에다 버려둔 비양심자들에 대한 고발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에 반한 외전격입니다. 외전격. 이거는 제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한번 이 영상을 담아놓고 있다가 한번 공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제목처럼 칼부림하는 남자입니다. 이게 또 다른 제목으로는 간발의 차입니다. 간발의 차.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때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 끝내놓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그때 비가 온 새벽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동네가 서브웨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당시였는데 그 요새 한참 마시는 그거 뭐지, 치킨 들어간 텐더 뭐 그거 좀 먹고 싶어서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8시쯤에 일을 끝나고 집에 올 때 정확히 9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무시고 계실 것 같고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신 이후니까 12월 초쯤에 아니 12월엔다. 잠시만요. 그게 죄송해요. 제가 이게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생각 가물가물한데 10월이었구나.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였네. 아버지가 이제 이쪽 이 컴퓨터 방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요양을 잠깐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좀 깊이 이제 잠들어 계셨을 때였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일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동네 근처에서 이제 서브웨이라는 가가지고 치킨 텐더 롤을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먹고 뭐 그때 그 스마트폰에서 주말의 명화라고 해서 무료로 이렇게 영화를 한 편씩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라미란이 무슨 여형사로 나오는 무슨 영화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빵 먹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집에 딱 온 때쯤 됐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큰 길 대로변에서 그 걸어 올라오고 있는데 CU 앞에 경찰차가 하나 서 있고 몇몇 사람들이 뭐라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CU에서 일하던 알바조차도 나와서 어떤 분들하고도 막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솔직히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뭐지? 편의점에 무슨 강도라도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집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가방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이제 씻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날 왠지 일찍 일어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일단 제가 아버지한테 그 식빵에다 이제 밥을 이제 차려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저염식으로 이제 식단을 차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씻으러 갈 준비 하려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CCTV 한번 돌려봐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엄마 밖에 뭐 문제 있었냐고 했더니 아니 아까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밖에서 어떤 남자가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막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막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어머니가 그 운동을 새벽에 가시면은 항상 7시 반이나 7시 집에 오시는데 그날은 비도 새벽녘에 그쳤고 좀 더 일찍 그쳤는데 그날은 왠지 운동을 안 가고 싶었답니다. 왠지 느낌이. 그래서 운동을 안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화장실 갈 때쯤에 밖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밖에서 뭐 큰 소리가 나 그러면 누구나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왠지 그것도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신경 쓰기도 또 겁도 났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방에 다시 들어왔다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눈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밤에 일 나갈 당시에 엄마 밖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나고 뭐 싸우는 소리가 나오면은 괜히 끼어들지 말고 무조건 집에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굳이 대문 열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대문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오로 대들거나 들이대면 어떡합니까? 무서운 겁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또 뉴스에서 막 폐지 줍는 할머니 막 젊은 녀석들이 한 사람이 막 엄청 두들겨 패는 거 보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자기 엄마 아빠 뻘들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8시에 일 끝나고 9시에 이제 동네에 도착해서 서브에 가서 이제 그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 먹으면서 간편하게 영화 좀 보다가 집에 올 시간이 거의 10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씻을 준비하고 옷 갈아입었을 때 어머니가 CCTV를 다시 돌려봐 달라 그래서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러지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시부터 정확히 몇 시쯤이었는데 이랬더니 한 대략 한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그런 큰 소리가 나고 그랬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CCTV 돌려봤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그 부연 설명을 추가로 제가 다시 계속 연속적으로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였냐면은 이 영상인데 이게 지금 여기 쓰레기가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좀 끊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 오고 난 후라 이제 바닥에 좀 젖어 있는데 이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쪽도 보시고 이쪽도 보십시오. 한 2번 이상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무 이상 없는데 이거 보이세요? 잠깐만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제가 좀 빨리 돌려드릴게요. 여기 뭐 쓰레기 날라오면서 어떤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서 손에 뭘 쥐고 있죠. 처음에 이거 저 뭔지 몰랐는데 이게 칼이었습니다. 칼. 수건으로 감싸고 있는 칼이었는데 보세요. 좀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여기서 막 누구한테 여기다가 막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 2층이 공장인데 공장에서 쓰레기를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항상 내놓습니다. 이 밖에다가 여기 우리 어머니 지나가시죠. 그리고 이거 집어 던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뭐라 씹으시고 욕하고 그리고 칼 들고 그냥 간 겁니다. 이때 우리 어머니가 여기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대문 열고 나갔으면 우리 어머니 칼빵 맞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상황 갔는데 이거를 다시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다시 여기를 다시 방에 갔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우리 어머니 가시죠. 보시면은 이분이 여기 맨발 차림의 청바지에 이게 칼인데 부엌 칼입니다. 부엌 칼. 사시미 칼이 아니라 부엌 칼이고 여기 부엌 칼 여기 뭐가 핑크색 뭐가 지나가죠? 이게 저희 어머니예요. 이게 정확히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시 52분이구나. 인지 느낌이 이상해서 운동을 안 갔답니다. 아버지가 좀 많이 그 신장투석으로 한창 가물가물 하실 때여서 7월 달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10월 20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보시면은 칼이었습니다. 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작은 화면을 보여줄게요. 저희 어머니가 일단은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우리 어머니 지나가시죠. 우리 어머니가 웬만하면 이렇게 문 열고 보시는 분인데 여기 계단도 있어서 일로 해서 이제 옥상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제가 이 영상 보고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작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큰 화면이니까 좀 깨져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던졌죠 쓰레기를 처음에. 그리고 막 누구한테 욕짓거리 하면서 칼로 어디를 향해서 막 소리지면서 막 얘기할 때 또 한번 쓰레기 들고 이렇게 집어 던질 때 우리 어머니가 여기 불 켜지면서 센서 등 켜지면서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쓱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봐요. 지나가고 계시죠? 이때도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만약 이때 우리 어머니 나왔으면 우리 어머니 무슨 일 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찰에다 신고를 한 겁니다. 다시 112에 전화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잡혔는지. 왜냐면은 이분 우리 엄마도 처음 봤답니다. 이거 여러 번 봤는데 이거 지금 하나 깨진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 스마트폰을 보면 엄청 선명합니다. 이게 몇백만 화소짜리라. 그 물어봤더니 이런 신고가 혹시 안 들어왔냐 했더니 어디 사시냐 해서 제가 저희 집 주소 얘기했더니 그 근방에서 칼부림 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잠시만요 기다리더니 그 담당 형사님을 바꿔주셨습니다. 강력계 누구누구라 그러시길래 중랑구 쪽에 사시는 중랑구 쪽에 있는 경찰서 분이시라는데 이 사건을 신고를 받고 처음에 경찰이 출동을 했답니다. 2명이. 근데 이 사람이 칼부림으로 막 경찰들한테 막 해코지할 때 경찰 한 대가 또 출동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갔다는 겁니다. 안 잡았으면 큰일 났죠. 또 이럴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나 뭐 증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이 동영상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 강력계 형사분께서 아 그러지면 고맙다. 근데 뭐 피해 보신 건 없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간만에 차로 진짜 대문 안 열고 다행히도 어 이렇게 큰 소리 나고 언쟁 일어났을 때 그냥 옆으로 그 센서등 켜지면서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카메라에 비쳤을 뿐이고 이 사람이 칼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막 목짓거리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났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경찰 형사분께서 아무튼 신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자기들이 이제 잘 조치 취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하나 여쭤본 게 이분이 혹시 이 동네 사세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쪽에는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여기 일용직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자세히는 말씀을 안 주시고 그냥 얼추 얘기해 주시는 게 그 우리 어머니 말로는 뭐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그 반대편이 원래가 무슨 빌라가 하나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 좀 빨리 올라갈 때였어요. 되게 급할 정도로.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 쉬는 날에도 여기서 일을 또 나오라고 막 그러니까 아마 그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강제적으로 일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홧김에 그 공사 감독이라죠? 그 사람 이름 대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 싶을까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넌지시 좀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무튼 이 일 있고 나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상에 여기 2층 사는 그 건물주 아저씨 위에 집 사는 사람 몇몇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몇몇 여기 밖에서 또 혹시 누가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막 훑어봐요 주변을. 그리고는 갔어요 다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제가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이상하다니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였어요 진짜. 한마디로 칼부림남입니다. 칼부림남. 우리 어머니 진짜 골로 가실 뻔했어요. 이게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지르는 줄 알았어요. 우통 까고 나온 것만 보고. 근데 자세히 한 두세 번 보니까 맨발 차림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제가 좀 클로즈업을 해볼게 깨질 수도 있는데 이 보시면은 여기 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손잡이 부분에 그 면으로 된 천으로 된 그 수건이라 그러나 그걸 싸갖고 왔더라고. 너무 무서웠어. 세상에 이 와중에 우리 어머니가 한 번 또 지나갈 때 저는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당시 우리 어머니가 문 열고 나왔잖아요. 샤시 문 열고. 그때 저는 어머니가 나가서 쳐다볼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안 그러고 쓱 지나갈 때 또 소리 질렀을 때도 다행히도 또 안 나가 본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히 이 얘기 듣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어머니한테 하는 말로는 절대 밖에서 뭐 싸우는 소리 나거나 뭐 안 좋은 소리 나면은 여기 옥상 올라가서 보라 그랬어요. 여기 하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수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하라고. 저도 웬만하면 신고 같은 거 좀 안 하는 편인데 약간 보복이 두려우니까. 근데 편의점에서 오래 일하면요, 밤에 일하면은 거기 대로변 쪽에 특히나 사고가 많이 났어요. 뭐 이렇게 세게 많이 외제차 많이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남권에. 차 가시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제가. 심지어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가 이제 심정지에서 돌아가신 것도 봤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무슨 일 났다 싶으면 무조건 저희는 스마트폰 들고 무조건 신고를 했거든요. 이상한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봤어는 저는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겁이 나잖아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칼을. 응?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칼이에요. 칼. 하얀 게 뒤에 부분이 손잡이 그 천 감은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던져요. 그러기 전에 여기 불 켜졌죠. 센서등. 그리고 어머니가 좀 신발 신고 있다가 이렇게 쓱 지나가세요. 핑크색 그 면 천 옷 입은 걸 해가지고. 이때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희 어머니 지나가죠. 만약 우리 어머니가 이때 나가봤으면 진짜 이 사람한테 이 칼로 뭐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한성격 하신 분인데 그때 아버지도 연락하시고 아프시고 저도 일 나간 상태라 어머니도 겁이 되게 많아지셨거든요.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게 칼 들고 이 CCTV에도 별의별 게 다 찍혔어.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 칼, 와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 이거 그 다음이 편의점이나 어디서 제가 지금도 느낀 게 뭐냐면 절대 편의점에는 과도나 부엌칼 같은 거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근데 편의점에서 산 게 아니라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렇게 흥분 상태인데 이거 주변 훑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소리 질렀으면 분명 사람들이 잠깐 어디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일이니까 안 나와본다면 칼도 들고 있고 맨발에 눈 돌아가는 상당일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 한 한 50대에서 60대쯤 추정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이때 큰일 안 당한 걸 생각하면 전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얼마나 무서워요. 아버지도 지금 신장투석에서 이쪽 방에서 지금 요양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시 봐도 너무 끔찍해요. 이거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누구 이름 소리 지르면서 계속 이름을 불렀대요. 야 이 새끼야 뭐 어쩌죠 하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지나갈 때 이걸 딱 던졌잖아요. 다시 한번 이 공장에서 난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쓰레기 여기나 여기 밖에 벽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왔을 때는 길 밖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이게 원단 계열의 쓰레기라 이 사람이 여기 공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쪽 집안 이쪽 동네 사람도 아니라고 그 경찰 관계자분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그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요즘 세상 진짜 흉흉합니다. 밤길 지나가다가도 막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검은 모자에 검은색 그 야상 자켓에 막 입고 이제 일 갈 때 특히 요새 검은 마스크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문신도 없어요. 근데 그러고 한 번은 저희 동네 여기 골목길로 해서 일 갈 때 저 이 썰인데 저는 진짜 가방 메고 그렇게 일 가고 있었거든요. 태블릿 이제 게임 자동 돌려놓고 이제 한쪽 손 들고 태블릿 들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골목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가로등 오렌지 색깔로 돼서 그 가운데만 비치고 되게 어둑어둑하잖아요. 골목 중간중간이. 근데 제가 거기로 쭉 내려가서 가야지만이 전철이랑 버스 타는 데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골목길로 된 데로 해서. 근데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가던 여자가 뒤를 한번 훅 돌아보더니만 갑자기 발걸음 막 빨리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가고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문제는 제가 한쪽에 열쇠를 항상 차고 다녀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카드키가 아니었을 때는 열쇠 대문 키 여는 거라서 철렁철렁 이렇게 열쇠고리가 흔들리면서 이제 태블릿 이제 한번 보고 또 마스크 한 상태에서 검은 모자 쓰고 또 후드 모자 둘러 쓰고 또 그렇게 주머니에 손 꽂고 막 일갈 준비하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코너길 딱 돌았을 때 그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하늘꽃 등심집이라고. 갑자기 어떤 아저씨 앞치마한 사람이 그 고기 그 숯불 구울 때 쓰는 거 빠루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랑 들고 그 여자랑 같이 골목길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때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보고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노래를 안 듣고 있었던 이유가 게임을 자동으로 돌리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안 하고 있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 왜 이 여자 따라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 지금 일 가는 평화장 알바생이라고 집이 요 근처인데 지금 내려오고는 중이다. 저 지금 게임하는 거 그거 하면서 오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고 막 뒤에서 막 자기 빨리 걸으면 막 내가 빨리 걸어오고 늦게 걸으면 늦게 걸어오고 막 뒤에서 막 쩔렁쩔렁 하는 소리가 막 그게 막 위압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모자에 막 검은 마스크에 후드 이렇게 덮어 쓰고 오니까 더 겁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보죠? 저 지금 일 가야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못 믿겠대요. 그래서 결국 경찰도 왔어요. 그 고기 불판 갈아주는 아저씨랑 그 안에 사장님들이 있는데 그 사장님 분들이 경찰을 미리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겠다. 일단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 보고 여기 위치 아시니까 이제 나오시라 그러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오라 그러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편의점 10분 전에 도착하는 이유가 집에서 10분이나 20분 일찍 나오는 건데 그 상황 때 또 잡혀 있으니까 또 늦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주한테 이런 사정 막 얘기하고 알바애한테도 또 저녁 끊임마저한테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제가 있었는데 이제 경찰 오고 우리 어머니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딜 봐서 범죄자 같이 생겼냐고. 우리 아들 지금 일 가는 앤데 근데 그때 제가 실연의 아픔을 좀 심하게 앓고 또 일에 대해서도 좀 돈을 잘 못 벌고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막 너무 필요에 쩔어했을 때라 모자도 일부러 검은 걸 쓰고 다니고 그럴 때였거든요. 되게 약간 뭐 러브 이즈 라이어 이런 문구 써있는 거. 와 근데 경찰도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오해하게 사게 생겼다고. 요새 마스크를 황사 마스크로 검은 걸로 쓰고 다니니까 하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옷차림새도 검은 옷에 검은 신발에 검은 가방 메고 있으니 여자 입장에서 저 골목길에서 어둑하게 올 때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오해 풀고 와 편의점 가니까 15분을 들였어요. 그래서 알바애가 씩씩대고 있더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휴 그 다음부터 제가 뭘 쓰고 다니냐면은 그 보이런던이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퇴직금으로 산 거였는데 그 앞에 금색으로 된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쓰고 다녀요. 앞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고 모자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귀걸이처럼. 와 약간 힙합 느낌 나게끔 해서 검은 모자는 막 칙칙한 모자 못 쓰겠더라고. 그런 의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앞에 스키니진 너무 과하게 입고 다니는 여자를 보거나 아니면은 좀 여자가 혼자 걸어다닌다 싶으면 제가 일부러 막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그 앞으로 앞질러서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런 오해받을까봐. 같은 길거리 같은 길 방향이면 그런 걸 당하니까.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 진짜 흉해요. 밤길도 무서워요. 어른분들도 밤길 다니는 거 보면 무서워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큰 길가에 가로등 크게 서 있는 대로변 쪽으로 많이 다니세요. 집이 만약에 골목 안쪽에 있다면은 아는 지인이나 그 길로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부탁해서 같이 그쪽 길로 방향을 다니고 그러세요. 요즘 얼마나 흉흉합니까? 여자 혼자 다니기도 무서운 세상인데 남자도 두려움을 떱니다. 저도 밤에 가끔 저도 요즘 어머니 모시러 이제 밤에 이제 동생네 집 갈 때 보면은 저희 동네도 무섭지만 여동생네 집 동네는 왜 안 무섭냐면은 걔네 동네는 대부분 LED 등이에요. 엄청 밝은 거, 환한 거. 근데 저희 동네는 저희 집을 제한 대부분이 다 오렌지 빛깔로 된 누래가지고 되게 칙칙하고 한 구석만 이렇게 비춰지는 거 있죠. 예? 거기 진짜 어떤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서 있으면 진짜 많이 무서울 거예요. 요즘은 심지어 막 호신용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위화감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막 칼 갖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대잖아요. 저는 칼은 아니더라도 저는 3단봉은 갖고 다녀요. 제가 3단봉을 사게 된 이유가 나중에도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은 편의점 다닐 때 강도당하거나 뭐 삶의 위협을 느껴본 적은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운 좋게도. 근데 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자꾸 강도 사고 나고 막 알바생한테 막 라면 국물 뿌려가지고 막 화상 입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솔직히 저도 제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단봉을 산 지도 벌써 한 3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펼쳐 써가지고 누구한테 위협을 준다든지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휘둘러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냥 겉에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데 그 일부러 상대방한테 시각적으로 부각되게 보이게 하려고 쇠 줄도 일부러 달아놨어요. 걸어서 그 시한장치 하듯이 총에 시한장치 하듯이요. 왜냐면 편의점 알바 일하면은 우유 정리할 때나 푸드 정리할 때 가끔 이제 앉아서 우유 정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손님들 중에서 허리에 찬 거 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몇 명씩 있거든요. 그럼 저 솔직히 얘기해요. 이거 3단봉이다. 왜냐면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요, 야간에 일하면요, 어떤 편의점에서는 야구봉이나 뭐 검도 목검 같은 거 그 편의점 점주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기도 한 데도 있다는데, 근데 솔직히 제 몸은 제가 지켜야 되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무섭더라고요, 진짜. 칼 들고 들어오면 답 없죠. 근데 본사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갑자기 3,000%로 빠졌는데. 칼 들고 제가 저번에도 내다봐야 때도 얘기했지만 칼 들고 들어오면은 무조건 덤비면 안 되고요. 돈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본사에서 다 보험 처리를 해주니까요.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싸워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총이 아니라 칼이 직접적으로 휘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몸속 깊숙이 쑤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남자인데 저도 남자지만 저도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최근에 저도 이제 요즘 골목길 같은 데 다닐 때 이제 이어폰 끼고 음악도 안 들어요. 꽂아도 그냥 맹 이어폰만 끼고 그냥 다녀요. 진짜. 여성분들 밤길 다닐 때 무서우시니까 예? 그 요새 문구점에도 가끔 그런 거 파는 거 있는데 뭐
애기 장난감 같은 건데 빼면은 이게 사이렌 삥삥 소리 나는 거나 아니면 호루라기나 아니면은 그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거. 근데 후추 스프레이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했다가 범인을 더 화를 돋고 와서 이렇게 덤벼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될 수 있으면 나가실 때 옷 좀 잘 차려입고 나가세요. 될 수 있으면 뭐 긴 바지에 뭐 그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겁이 난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다음번에 그 편의점에서 여자분들 구해준 썰도 얘기 지금 내피셜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요. 아무튼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칼부림 치는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어떤 호신용을 하고 다니시는가요? 뭐 운동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운동하고 난 후에 무슨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뭔가 있나요? 아무튼 여러분 밤길 조심하시고 낮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괜히 시비 걸고 욕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 피하세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같이 언쟁 일으키지도 마시고 먼저 뭐 자신이 자존심이나 뭐 강인함을 뭐 이렇게 상처받는다고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존심 밥 안 먹여줍니다. 일단 먼저 사과하고 굽신굽신 하나 있더라도 인사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싸움 난다 싶으면은 그 자리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상대이 화나고 욕한다고 해서 덩달아 같이 욕을 하면요 이 사람은 덩달아 더 눈이 돌아간 상태라서 더 싸울 자세 기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앞에 뭐지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비시는 분이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오늘 CCTV 매점편 칼부린 남자에 대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를 행복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